이번 정거장은 하차를 권장하지 않는 미스터리 역입니다. 아 제발. 아니. 오늘도 어김없이 새 회원들이 찾아와줬네. 위에서 오줌 쌀 뻔했어. 각자 소개부터 할까? 나는 이 동아리의 회장, 핀란드에서 온 레오라고 해. 반가워. 나는 아이돌 대표 겁쟁이 AB6 대위라고 해. 반가워. 나는 한국살이 11년 차 인도에서 온 요즘 사업하고 있는 닉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나는 이제 비에 국밥 흐른 여자. 소주 없이 밥 못 먹는 여자. 독일에서 왔지만 이제 거의 한국인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다들 한국력이 대단한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최근에 무서운 경험이나 좀 오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친구가 인도에서 겪은 이야기가 있다. 뭄바이에 사는 친구인데 친구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대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좀 일하다가 이젠 좀 집에 가야지 해서 자동차를 끌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약간 탕이라는 소리가 났어. 뭘까? 내가 뭘 부딪혔나? 아니면 동물인가? 라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는 거야. 문 열고. 근데 아무도 없어. 밑에까지 봤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근데 차에 렌트가 뭐죠? 흠집이 났어. 맞아. 차에 진짜? 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밤 11시, 12시인데 아빠한테 일단 전화를 했지. 아, 이게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없고 동물도 없고 근데 차가 약간 흠집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 사진을 보내달래. 사진은 그래서 찰칵 찍어서 보냈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다시 전화가 온 거야. 띠링 띠링 해서 막.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일단은 그건 그냥 거기 두고 일단 빨리 집에 오래. 왜? 그냥 집에 오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얘가 아니야 그냥 다른 누군가가 올 때까지 나 기다릴게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오래. 그래서 엄청 화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도 무섭고 집에 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 차를 그래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사진을 보여줘. 사진에 그 흠집 난 바로 옆에 여자아이가 있어. 그래서 집에 오라는 거라고. 너무 무서운데. 여자아이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차를 지금 아예 들고 다니지 못하겠대. 그거 근데 친구지? 친구 얘기? 그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실화네. 진짜 얘기네. 너무 무섭다. 나는 옛날에 워너원 활동을 할 때 켜줘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었어. 켜줘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거기 이제 폐 공간에서 찍었거든. 폐 수영장. 그때가 한 새벽 4시경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떤 형체가 이렇게 딱 슥 지나가는 거야. 조명이 없었어 거기는. 근데 뭔가 쓱 그림자가 지나가길래 뭐 촬영 스텝인가? 난 내 헤어 스텝이랑 같이 그쪽으로 가봤어.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또 한 번 쓱 지나가. 뭔가 어떤 여자 형태였던 것 같아. 그래서 형들한테 말했는데 형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 나랑 같이 있던 헤어 스태프분도 보지 못했어. 나만 본 거야. 아직까지 이게 귀신인지 아니면 정말 그 촬영 스태프분이셨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다. 혹시 그때 대박 났어? 대박 났지. 그럼 진짜 귀신이야. 진짜 그래서 난 그 귀신한테 너무 고마웠어 사실. 가요계에서는 귀신을 만나면 대박 난다. 녹음실이든 촬영장이든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몰랐어. 벌써부터 재밌다. 나는 그냥 독일 이야기인데 독일에 하멜린이라는 도시 있어.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도시에서 조금 쥐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사람들은. 쥐? 그래서 그 약간 쥐는 어떻게든 좀 없애고 싶다. 근데 어떻게 없앨지 몰라.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쥐 없앨 건데 나한테 돈 줘. 그 남자가 이제 며칠 뒤에 나타났어. 이제 피리, 플루트 이렇게 그냥 피리 부르고 갑자기 이렇게 음악은 하고 있는데 쥐들 다 그 남자 따라갔어. 다 그 남자 따라가고 강에다가 빠진 거야. 쥐들이? 쥐들. 그렇게 다 이렇게 쥐들을 없앴는데
근데 이제 남자가 약속은 지켰으니까 돈은 받아야지. 근데 마을 사람들 약간 마음이 바꿔가지고 변해가지고 주기 싫대. 에이 너무했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떡하겠어. 기분 좀 나쁘지. 기분 나쁘지. 며칠 뒤에 또 나타나서 피리도 불렀어. 근데 이번에는 애기들. 걷지도 못한 애기들도 마찬가지. 그냥 다 일어나고 그 남자 따라가서 사라진 거야. 근데 무서운 거는 그게 독일에 기록이 남아있고 그때 130명이나 사라졌다고 기록이 남아있고 130명? 오, 이건 닭살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 좀 축제도 하고 그렇구나. 아니 사실 오늘 이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포 푸드를 준비했거든. 공포 푸드가 있어? 공포 너무 푸드가 좋아. 있어. 목태. 먹대. 이제 완전 그냥 완벽한 안주인데? 조합이 너무 좋다. 그래서 빠질 수 없지. 빠지면 안 돼.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신난다. 근데 얘는 그냥 소주가 아니야. 무슨 소주야? 뭔가 그러네? 라벨 있다. 그러네. 올해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20th anniversary라고 써있네. 처음처럼이 벌써 20주년이 됐어? 진짜 빠르다. 근데 뭔가 새롭게 해도 뭔가 익숙하다 레이블이. 이게 그때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레이블 그 소주 그대로인데? 와 진짜? 너무 좋아. 내가 20살 되고 처음 마셨던 술이 처음처럼이거든? 그때는 이런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이 새싹 디자인 있잖아. 이것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네. 뭔가 써있네. 대강령 기습 안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왠지 외국인들한테 반전 같지 않냐? 반전 1위. 후폭풍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그렇지. 모르겠고. 그래서 니디처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도수를 아주 큼지막하게 써놨어. 아, 이 소주는 16도네. 아주 딱 적당한 것 같아. 술이 들어간다. 그 노래 어떻게 알아? 쭉. 와 미쳤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됐잖아. 아니 애주가답게 딱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따라줄게. 아니 무서운 분이 이게 싹 사라졌네 그냥. 두 손으로 봤네. 이 청량한 친구잖아 소리. 친구. 감사합니다. 처음이니까. 오늘의 처음 소주니까. 와. 아니 한 잔이 더 있는데? 왜 그래? 4명밖에 없잖아. 아, 누가 더 오나? 우리가 모르는 손님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거 하면 진짜 온단 말이야, 귀신들. 왜 그러는 거야, 소름이야 대체. 이거. 오케이. 아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걸 먹어야지. 그러네. 진짜. 아 너무 좋아. 일단은 데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제일 겁쟁인 것 같긴 하네. 혹시 태국을 가봤거나 앞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어? 나 대북 가봤어. 태국 가봤어. 많이 가봤지. 푸켓. 그치. 보통 이제 많이들 여행 가잖아. 특히 레오는 태국 갈 땐 꼭 무조건 빨간 옷을 챙기도록 해, 알았지? 지금 지금 다 빨간색인데? 다행이야. 왜냐면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내 말을 깜빡했다가 빨간 옷을 안 챙기고 태국에 가잖아? 넌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왜? 시작은 1990년대였어. 태국 동북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건강한 젊은 남자들이 이유 없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한 거야. 아파서도 다쳐서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죽음을 맞이했대. 조사를 해봤지만 결국 원인은 찾지 못했어. 돌연사 증후군이라고만 불리게 됐지. 그런데 남자들의 알 수 없는 죽음은 태국 곳곳에서 몇 년에 걸쳐 계속됐어. 2013년 수린주에서는 남자 10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 그대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 2018년에는 수코타이 주에서 5명, 한참 떨어진 다른 주에서도 남자 2명이 자다가 사망했지. 2020년에는 한 마을에서 단 3달 안에 13명이 사망했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왜지?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하필 남자들만 이렇게 많이 죽은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다 남자들이었구나. 근데 일단 원인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사망한 거잖아. 누가 죽이는 건가? 살인사건? 궁금하지? 그때 한 70대 여성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겼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마을 남자들 다 데려갈 거야.
태국 마을의 주민들은 영매를 찾아갔지. 그런데 영매가 이런 말을 했대. 그냥 짓이야. 앞으로 더 데려간단다. 아들이 하나뿐인 집은 더 위험해. 왜 위험해? 마을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렸어.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가리킨 범인은 바로 과부 귀신이야. 과부 귀신? 과부 귀신은 태국 전설 속 여자 귀신인데 우리나라 처녀 귀신이랑 비슷한 존재거든. 태국어로는 피메마이. 남편을 잃고 한 맺힌 여자가 귀신이 돼서 밤마다 새 남편을 고르러 온다는 거야. 잠든 남자를 유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지. 흔한 귀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국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태국 언론들마저 과부 귀신의 짓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였어. 아니 타깃이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 바로 집 앞에 이렇게 빨간 옷을 걸어두는 거야. 귀신이 빨간색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리고 이런 글을 적어. 태국어로 반니 마이미 푸차이. 뜻은 이 집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여자 옷을 입고 자기도 했대. 귀신을 속일 수 있길 간절히 비는 거지.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마을 남자의 죽음이 뚝 끊겼대. 이제 뚝 끊겼으면 안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올 수 있잖아. 혹시 몰라서. 이게 이제 마을 전체가 이걸 걸고 나서 뚝 끊겼고 이게 없을 땐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태국의 많은 집은 빨간 옷을 현관 앞에 걸어둔다고 해. 혹시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야? 귀신에게 선택받아서 영혼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꼭 빨간 옷을 챙기도록 해. 와 근데 좀 소름 끼친다. 그래서 나도 이거 봤어 사실. 진짜? 태국 스케줄을 봤는데 이렇게 빨간 옷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걸려 있냐고 통역사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걸 말해줬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나도. 나는 빨간 옷을 그래서 챙겨가 항상. 안 가봤는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아니 자다가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이 있어? 난 없어. 나는 보통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 그래서 사주 봐주시는 분인가? 뭐 좀 그런 분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기가 센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안 나타난대. 아 진짜. 그래서 난 기가 좀 약한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센 편인가 봐. 있어 혹시 두 분은? 나도 나도 없어. 근데 친구 얘기 있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 친구가 그 아기 때 이제 그냥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어떤 되게 늙은 한국 시골집 이런 존집이 나타난 거야 꿈에서.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꿈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인 거야. 그 친구도. 그래서 이거 가위 눌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무섭게 생긴 여자 한 명이 보인 거야. 근데 저 멀리 있으니까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고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소리 지르려고 약간 야 나가 가 오지 마 이러려고 했는데 목소리 안 나온 거야. 완전 가위 세게 눌렸네. 근데 그 여자가 완전 가까이 여기까지 왔어. 얼굴까지. 이렇게 딱 소리 지르려고 했다가 다행히 그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왜 그래 괜찮아? 깨워주셨구나. 네, 깨워줘서 이제 근데 완전 코 앞이었대. 나 그거 듣고 근데 너무 가위 약간 안 느껴봐도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다음으로 인도 얘기 들어볼까? 좋아. 그럼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아까 대위가 남자만 데리고 간다 했잖아. 그렇지. 우리는 약간 여자만 당하는 귀신 이야기가 있어. 여자만 들어. 2017년 6월에 인도 라자스탄주에 살던 한 여성이 잠자는 동안에 누군가한테 머리카락이 딱 잘린 거야. 너무 싫어. 그냥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 누가 자른지는 모르겠어.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에 조드푸르라는 다른 도시에 14세 소녀 코말도 같은 경험을 해. 갑자기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에어컨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서 뭐지? 라고 하고 들어서 봤는데 다들 같은 시기에 기절한 거야. 그리고 이제 모두 잠드는 거야. 잠이 들어서 나중에 일어나서 봤더니 누가 뭐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친 것도 없고 가족하는 것도 없고 딱 하나만 달라진 게 있어. 설마. 머리카락. 아이의 머리카락이 집 앞에 잘려져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었지만 딱히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거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야. 머리카락만 자르는 거는 좀 머리카락만 중간에서 쫙 잘라서 왜 필요할까? 두고 간 거 보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러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점점 인도의 전역으로 다른 도시에도 생기는 건 말이야. 2달 뒤에 또 8월에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에다가 스나타 데비라는 여성분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다른 점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 데비라는 분은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깨어 있었어. 깨어 있었어? 잘렸다고? 혼자 저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밝은 색깔 입은 사치장을 든 이상한 남자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두려운 느낌 그 데비가 여자분이 문을 닫은 순간 의식을 쫙 잃은 거야.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다시 머리카락이 옆에 잘려있고 왜 그러시지? 역시 다친 것이나 뭔가 없어진 것은 또 없어. 그냥 머리카락만 딱. 그래서 이런 일이 하리아나주, 라자스탄주, 델리,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다양한 주에서 계속 일어나. 거의 5개월 동안 90명 이상 여자분이 다 피해를 당했어.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거는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상한 사람을 못 보는 게. 되게 수상하다. 그래서 혼란에 빠진 이 사람들은 그 존재를 유령 이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유령 이발사. 이름 너무 잘 졌다. 유령 이발사.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어. 머리만 자르고 가는 이발사. 그래서 사진 실제로 가져온 사진들인데 진짜로 잘렸네. 이게 진짜야? 머리가 딱 중간에서 잘리는 거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일단 비교적 최근에 실제로 일어난 맞아. 일이고 또 뉴스에 나왔다니까 진짜. 그리고 너무 최근이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사람들이 또 공포에 엄청 휘말려서 이러다가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마녀술이다. 그래서 주술사와 관련 있다고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이렇게 초인적인 힘으로다가 맞아. 그래서 이런 유령 이발사로 오해받는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한 사람도 있어. 진짜? 마녀 사냥했네. 근데 인도 경찰들은 나중에 보상금까지 냈는데도 범인 못 찾았어. 이 전문가들은 유령 이발사의 사태에 대한 약간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가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고 있고 이 일이 계속 이렇게 입소문으로도 커졌다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렇게 자고 남겼나 이런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인도 여성들이 이제 소극적인 정보와 전문가들도 아예 깨닫지 못하니까 시위까지 일으켜서 그만큼 유령의 이발사가 인도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되어오른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실마리도 없는 거야? 없어. 인도의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도 그냥 아무 실마리 없이 못 찾았으니까. 해도 경찰도 못 찾았다니까. 다들 이렇게 겁먹었어. 이게 원래 무서운 거야. 나 인도에 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아니 남자는 괜찮으니까. 자꾸 가고. 자꾸 헷갈려.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 중에서 데이가 귀신을 많이 봤을 것 같아. 나는 귀신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었어. 아기 때. 일본에 그런 이야기 많더라. 근데 일본에는 귀신이 진짜 많더라고. 일본에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들이 난 지금도 무서운 것 같아.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 생각나는 거?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건 있었다. 어떤 학교에 3층 화장실 3번째 칸인가? 어디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면 이런 말이 들린대. 하네코 귀신인가 하루카 귀신인가. 와 이름도 무서워.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 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 학교는 3층에 화장실이 없었어. 1, 2층에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겁쟁이가 됐구나. 그런 거 같아. 난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는. 무서워서. 아 이제 독일 이야기 들어볼까? 그래 좋아. 좋아. 독일 이야기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 베를린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 지하철. 이제 급행 지하철 타면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렇게 역들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무정차 역들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불빛도 없고 어둠이만 있다면, 아니 유령만 있다면 어떨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벌써 무섭지? 그 지하철 안 타지. 과거 독일에는 실제로 유령역이들이 있었어. 이제 언제냐면 1961년 동독과 서독이 이제 나눠졌을 때 이야기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도시도 그렇고 지하철 노선도 다 나눠졌거든. 많은 지하철역들이 운영을 멈추게 됐어. 그래서 그때 서독 지하철 중에 몇 개 노선은 동독이 있는 지하철 약간 역들을 지나가야 됐어. 짧은 시간에, 왜냐면 절길 다 부시고 막 새로 만들 수도 없잖아. 그래서 서독에서 지하철은 타고 이제 동독을 잠깐 지나가야 되는 노선도 있었는데 대신 열차가 동독이 있는 역들은 지나갈 때는 이제 그 누구나 내리면 안 됐어. 그렇게 버려지는 이런 동독의 역들은 가이스터바hnhof, 유령역이라고 하기 시작했어. 유령이야. 이제 유령역들을 지나갈 때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지하철 속도도 줄이고 불도 껐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승강장을 천천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진짜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소름 돋는 기분이 들었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래. 그건데. 그런 느낌이었어. 영화. 게다가 지하철의 유령역을 지나갈 때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런 금비병들이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보면은 이거밖에 안 보여. 그래 눈밖에 안 보이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 선로를 통해 동독은 탈출한 사람들도 개 있었거든. 그래서 주의를 많이 했구나. 전기가 흐르는 펜스고 이렇게 설치되고 누군가 찬벽을 넘으면 사이렌이 막 울리도록 또 했어. 너무 무서워. 이제 그런데 말이야, 이 유령들은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경험들 막 하기 시작했어. 이제 밤늦게 지하철을 타면서 이런 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이제 클레멘스라는 기관사는 불 꺼진 유령역을 지나갔는데 텅 빈 플랫폼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대. 왜 텅 비었는데 왜 걸음소리가 들려? 근데 분명히 열차 밖에서 들린 소리야. 이거 밖에 누가 있다. 근데 이상하잖아. 아무리 속도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소리보다 발자국 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 그래, 애초에 밖에 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 근데도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더니 문 바로 앞까지 오고 나서 멈추는 느낌을 받았대. 근데 물론 보니까 지하철밖에 아무도 없어. 그뿐만 아니라 하루는 열차에 엄청 푸른만 옷을 입는 승객이 탔대. 딱 봐도 시대에 하나도 이렇게 맞지 않은 옷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수상해 보이는 그 승객이 은근히 뭔가 더 신경 쓰이고 있었대. 유령역을 통과하던 순간 그 승객이 마법처럼 사라진 거야. 당연히 당황하기 시작했고 보였던 사람 갑자기 없어지니까 지하철 창밖에 봤는데 그 허름한 옷을 입는 그 승객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유령역에서는 지하철 이렇게 정차하지 않는다고. 지하철을 떠도는 유령들이네. 네, 그래서 사실 베를린에서 이 지하철 그냥 평범한 역들은 아니야.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렇구나. 이제 지하철 터널 공습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쉘터로 사용되기도 했어. 그렇다 보니 지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어. 진짜 어떡해. 안타깝다. 그래서 유령역을 지날 때 흠느끼는 소리 아니면 도와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데. 너무 무섭다. 1989년 11월 9일 때 이제 베를린 장벽이 없어지면서 막아져 있었던 그 유령역들이 또 사람들에게 오픈됐어. 그런데 유령역들을 들어간 사람들은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들어간 느낌 받았대.
왜냐하면 역 안에 붙어 있었던 광고도 그렇고 시설들도 딱 1961년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대. 그러네, 되게 옛날 광고 같다. 완전 이렇게 옛날 느낌. 근데 60년대 이름들이 그대로 갇혀 있을 거 아니야. 못 나왔겠다. 맞아. 지금도 출몰하고 있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유령 역들이 다시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어.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터널을 지날 때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있다고 해. 지하철 타게 된다면 조심해. 너 옆에 앉는 승객이 유령일 수도 있어. 아니 한국에도 이런 귀신역 얘기 있잖아. 있지. 지하철역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옥수역 귀신이라고. 아 옥수역 유명하죠. 옥수역 알지? 그 오렌지. 그러니까 왜? 거기 근처 살아? 아니 옥수동이 굉장히 살기 좋잖아. 근데 옥수역 귀신이라고 머리가 긴 귀신이 자주 보인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그게 영화로도 제작이 된 케이스. 진짜. 근데 진짜 12시 넘어서 지하철역 가면은 이게 막혀 있잖아. 거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아 거짓말 치지 마.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하철은 너무 무서워 항상. 아니 다들 오늘 귀신 얘기하니까 좀 어땠어? 좋았어? 소름이 안 줄여 계속. 그러니까. 아니 누구 얘기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나는 완전 독일 얘기가 제일 무섭네. 독일 얘기. 왜냐면 이건 진짜 지하철역이 주는 그 공포스러움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령 얘기니까 더 무섭네. 나는 베를린에서 사실 가봤어. 아 여기 역을? 유령역을. 진짜? 왜 지금 나와 그 얘기? 아까 그러니까. 했으면 더 무섭겠지. 아니야. 잘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무서워가지고. 진짜? 근데 어땠어? 내가 가봤는데 아니 그 이대로 되어 있는 역들도 있어. 왜냐면 관광객들한테 그때 그 모습을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대로 남겨져 있는 역들도 많거든.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역을 천천히 불 끄고 달렸다는 게 난 좀 상상이 돼가지고 그게 좀 무서웠던 거야. 근데 레오의 무서운 얼굴은 다 그대로네. 표정이 그대로야. 무서운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담력이 좀 그러네. 높아가지고. 아니 오늘 다들 공포에 떠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특히 우리 데이 어떡하냐. 아 나 집에 혼자 못 갈 것 같아. 우리 두려움 털고 집에 들어가자. 좋아. 아, 야, 좋다. 아, 시원하네.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만나자. 좋아. 초대장 기대해줘. 오케이. 네, 초대장. 고마워. 무서우면서. 귀신아 고마워.